해당 차는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 몰래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준 것이고 또 남현희 씨 친동생에게 전총조 씨가 주민등록 등본 등 여러 서류를 받아서 남현희 씨 명의로 산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벤틀리를 주면서 깜짝 프로포즈를 할 때 동영상도 있는데 이 영상만 봐도 남현희 씨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라고. 자, 먼저 전총조 씨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경에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총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판사가 직접 전총조 씨 신문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 이르면 밤에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 예. 특정법상 사기 혐의 이게 적용됐는데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 특정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편취했다라고 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을 되는데요. 이 재산상 얻은 이익의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요.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형이 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가 기자,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 측이 공식 입장을 어떻게 보면 드디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네. 내놨습니다. 우선 일단 고급 외제차 벤틀리에 대한 입장이요. 이 남현희 씨가 주장한 거 보면 전총조 씨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달라요. 남현희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이 전총조 씨가 자꾸 선물을 주고 또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예. 또 저희가 단독 입수한 전총조 씨 목소리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벤틀리를 사달라고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그랬어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차도 네.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이 벤틀리가 사실 남현희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남현희 씨가 사달라고 했다는 전총조 씨의 입장이 나온 이상 피해자들이 그러면 차 팔아서 그 투자금 우리한테 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현희 씨 측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해당 차는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 몰래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준 것이고 또 남현희 씨 친동생에게 전총조 씨가 주민등록 등본 등 여러 서류를 받아서 남현희 씨 명의로 산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벤틀리를 주면서 깜짝 프로포즈를 할 때 동영상도 있는데 이 영상만 봐도 남현희 씨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프로포즈에 대한 영상이 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총조 씨는요,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 없이 남현희 씨가 차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명의도 남현희 씨로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명분이 프로포즈 선물이라고 하면은 남현희 씨 소유물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남현희 씨가 원해서 은연중에 나 이걸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천조가 알아서 사준 것인지 좀 궁금했는데 정말로 프로포즈로 인한 선물이었으면 남현희 씨는 몰랐고 그렇다면 이제 정천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네, 이 벤틀리는 정말 정총조 개인 어떤 자금으로 했다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피해자들을 사기친 돈으로 남현희한테 또 선물 공세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근본의 문제점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매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펜싱으로 인한 수익금이 또 남현희한테도 들어갔고 그 외에 또 이제 벤츠도 남현희 씨의 이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거 봐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또 둘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이제 또 공동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벤틀리 문제는 조금 그 남현희 씨가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남현희 씨 입장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지. 일단 공모냐 방조냐 여러 의혹이 나왔었는데 일단 며칠 동안 대응이 없었던 게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던 건지 뭘 좀 계산을 좀 치밀하게 했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현희 씨는 전 국민 앞에서 피해자임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공모자가 아니고 정말로 피해자다라는 것 때문에 뭐 울면서 인터뷰를 하거나 본인은 정말 몰랐다라고 정말 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남현희 씨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막 대응할 필요는 없고 전청조가 사기꾼인 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이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모자로 자리를 가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펜싱 스타로서 그래서 좀 조용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벤틀리 차량 이거 외에도요. 이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 받은 고가의 선물, 뭐 이거 처분 어떻게 할 거냐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 측에서는 이 벤틀리 차량뿐만 아니라 이 관련 물건들 모두 압수해 갈 것을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해왔거든요. 남현희 씨 측에 따르면 남현희 씨는 지난주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온 후에 뒤늦게 전총조 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고 차량도 즉각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더 큰 오해를 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틀리나 관련 물건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놨습니다.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이게 경찰에 자기 물건을 압수해 갈 거를 요청을 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능한지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압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실제 압수할 수 있을까? 압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범행의 도구도 아니고요. 사실상 계속해서 이 남 씨는 나는 이 사건, 뭐 이 해당 벤틀리가 전혀 사기 범행과 연루된 금액으로 이제 구입한 건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압수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사기 범행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뭐 A, B, C가 와서 나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그 수익금을 주세요. 나한테 그 차를 주세요 한다고 특정인한테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확히 사기의 피해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에서 압수해 가서 이게 적법하게 처분을 해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사기 피해에 대해서 사실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걸 함부로 압수하거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남 씨의 주장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네. 이걸 당장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현금으로 이제 매각했다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처분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걸 압수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변호사도 남현희 씨가 선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저기 입장문부터 해갖고 치밀하게 다 계산해서 뭐 문제 없이 다 하도록 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님. 자, 이제 남현희 씨가요, 이제 전총주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 그리고 대질 조사 신청을 했는데 상담 심리학 교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심리인지 좀 궁금한데 인터뷰를 보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본인의 결백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정청조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남현희도 공범 아니야? 남현희도 문제 있지 않은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아지고 이게 좀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결백을 주장하고 결백을 어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참지기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고소인 조사도 받겠다. 그러니까 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정청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거짓말 탐지기에 뭐라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훨씬 더 유리해질 거고 이런 면에서 정청조가 100%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이 전총조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보면요 거짓말 정말 잘하잖아요. 뭐 안면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사기를 잘 치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 탐지기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참리가 좀 심리, 생리 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불안감을 느끼면 그게 생리에 나온다는 건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공상허언증이라던가 리플리 증후군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냐?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안 믿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100%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이 결국은 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사람은 90% 정도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네. 있고 어떤 분들은 또한 70% 정도밖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확한 건 이제 어떤 정신 신경 안정제적 약물을 먹거나 그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거나 내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안 나올 수도 있다. 내지는 판멸 불가능, 네. 그러니까 판독 불가능으로 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현희 씨가 이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남현희 씨가 지금 본인의 변호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이 뭔가를 지금 다 논의했고 그것들을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남현희 씨가 공범이지 않을까란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본인은 이미 피진정이신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피진정인으로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 싶을 때 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전청조랑 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대지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는데도 이걸 요청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도 사실은 공범 가능성, 뭐 방조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조금 뒤집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수사상으로는 지금 남현희 씨가 먼저 조사하지 않고는 이런 추가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네, 그래서 절차는 액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과정상으로는 안 생각이 듭니다. 맞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요, 대질 조사 절차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특정 장소에서 딱 직접 만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만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예, 대질 조사라는 거는 그냥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양자의 말이 다를 때 1피의자와 2피의자를 경찰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실에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기 때문에 1피의자도 나도 변호인 조력 받겠다, 2피의자 나도 변호인 조력 받겠다 이러면 각 피의자들이 옆에 변호사, 본인들의 변호사를 두고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진술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쪽이랑 말이 다른지 추궁하고 이런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기 다시 돌아가세요. 이 변호사님은 이제 남현희 씨의 요거 입장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요 입장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체적인 입장으로는 사실은 이게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요청은 아닐 거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결백함을 가리고 싶은 그런 용기와 그런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내면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이런 많은 절차들을 내가 감내하고도 밝혀낼 자신이 있다. 난 억울하다라는 호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야겠군요. 네.